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유린과 인권 침해를 강하게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반발했지만 결의안은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14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가 뉴욕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표결 없는 전원 합의이며 2005년 이후 14년 연속입니다. The Select Committee adopted the draft resolution 1 without a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the same? It is so decided. 유럽연합과 일본 대표부가 작성을 주도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강제 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인권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 처벌 등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계속 담겼습니다. 북한 측은 적대적인 세력들이 일부 탈북자들의 날조된 이야기만 믿고 결의안을 작성했다며 반발했습니다. Human rights issue mentioned in draft resolution has never existed and cannot be allowed to exist in my country. 김 대사는 또 일본을 향해 2차 세계대전 당시 A급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범죄 국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토의할 것을 권장하고 현재 진행 중인 외교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았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 1950에서 80년대 납북 피해자를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한 가운데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국제회의가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원비어 씨의 아버지는 피해자 가족과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 가족과 전문가들이 북한 인권 침해 계몽 주간을 맞아 일본 정부가 개최한 국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여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아버지도 참석했습니다. 프레드 원비어 씨는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They are hostage taking, torture, and extrajudicial killing. Too many families have suffered from such methods. 원비어 씨는 지난 12일이 아들 오토의 24번째 생일이었다며 아들의 죽음 앞에서 했던 약속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수십 년째 가하고 있는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이 바뀌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more important for us to develop methods that we can have, that we can work and discover ways that we can make a difference. 이 회의엔 14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뒤 납북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미 대학생 데이비드 스네든 씨의 두 형과 조카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책임 있는 정부들이 납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납치 문제 담당 장관을 겸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국제사회가 납치 등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동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촉구했습니다. 北朝鮮には豊富な資源と勤勉な労働力があります。北朝鮮がそれらを効果的に活用し、正しい道を歩むのであれば、明るい未来を描くことができます。 이즈카 시게오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 대표와 가족들도 북한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한 정부를 외교적으로 더 압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납북자뿐 아니라 북한 정권 치하에서 고통받는 모든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고 행동으로 돕자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원비어 측 변호인이 약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북한 측에 요구했습니다. VOA가 확인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청구 금액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원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경제적 손실액과 부모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나눠 북한 측에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원비어 가족 측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증거청문 심리에 출석합니다.
미국과 뉴질랜드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국무부 청사에서 뉴질랜드 윈스턴 피터스 외교장관을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뉴질랜드의 지속적인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북한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해상 초계기 파견 등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러시아 대사가 북한 핵사찰 복귀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미하일 울리아노프 IAEA 러시아 대사는 긍정적인 상황 전개에 대비해 IAEA가 북한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솔직히 복귀는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 북한이 핵시설 사찰에 응할 경우에 대비해 사찰단 파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